자, 시트 이름은 이 파일의 맨 마지막 논리 이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교재 120페이지. 자, 1번부터 볼게요. 화면에 이렇게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내용 읽어볼게요. 표 1에서 점수 데이터 확인하시고 이만큼 숫자 데이터.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요. 순위 구하는 함수 뭐라고요? 랭크.eq 1위 대상, 2위 금상, 3위는 은상, 4위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를 표시하시고 if error choose 랭크.eq 함수. 자, 화면 봅니다. if error 함수 기억나세요? 응? if error 수식의 결과값이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기억나세요? 네? 복습 안 하면 수업 내용 못 따라온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뭐 몇 문제 남기고 거의 다 끝날 것 같고 거의 다 끝났거든요. 뭐 여기 시스템 하면 뭐 군데군데 한두 개 남아 있는데 그거 빼고 나면 그러면 다음 주 나머지 남아 있는 거 양이 많을 것 같죠? 아니요. 10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10시간. 함수하는데 15시간 이상씩 투자하셨죠. 자, 그래서 시간 투자하는 만큼 이게 가성비가 별로 안 좋다. if error 기억하시고요. 자, 남이 공격을 표시하시오. 뭐 모르는 함수 없잖아요. 추지도 아시는 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진행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 뭐 자동시험이 알죠? 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충분히 하실 거니까. 등수부터 구해야죠. 응? 등수부터. 랭크.eq 바로 열고 문제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 자, 개별 자료, 상대 참조, 두 번째 인수가 LF, 두 번째 인수가 뭐라고요? 전체 자료. 범위 설정이 안 되네요, 저는. 밑에서부터 위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등수 매길 때 똑같은 범위 안에서 등수 매기는다. 절대 참조, 정렬 방식, 오름차순, 내림차순. 판단은 전체 자료의 성격을 봅니다. 점수네요. 점수는 높은 점수가 1등이네요.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을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까지 지시. 그걸 내림차순 방식을 제로 바로 닫고 자, 그 다음. 자, 문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1이면, 그러니까 즉 등수값이 1이면, 1이면 대상, 등수값이 2위, 등수값이 2면 금상, 3위, 등수값이 3이면 뜬상, 등수값이 4면, 즉 4위라는 건 등수가 4면 동상, 5면 공백, 나머지 됐으니까 6은 공백, 7은 공백, 8은 공백, 9는 공백, 10은 공백을 표시하시오라는 의미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맞아요? 그러면 무슨 함수가 떠오르십니까? 1일 때 뭐, 2일 때 뭐, 3일 때 뭐, 1부터 10까지 1년 번호네요. 1년 번호에 대응되는 값을 표시하네요. 무슨 함수? 추저 함수.
오늘이 주말만, 금요일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걸 오늘 안 할 텐데, 금요일이 어쩔 수 없군요. 합시다. 그래서 주말에 함수 복습 꼭 좀 하세요. 다 했습니다. 아, 저는 뭐 보고 이거 확인하냐고요? 밑에 이 박스. 이거 보고 인수 몇 개 작성인지 이거 보고 확인합니다. 이건 아직 이거 눈에 안 들어오시죠? 들어오면 정말 편합니다. 시험에 이렇게 박스 뜰 겁니다. 또 시험장에 가셔도. 그냥 프로그램상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공부를 좀 하세요. 자, 가로 닫고 됐죠? 그러면 문제 취지에 다 맞나요?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문제에 대한 내용은 다 맞춰졌거든요, 사실은. 근데 근본적으로 무슨 함수가 지금 빠져있죠? if error라는 함수가 빠져있죠?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에? 자, 지금부터 저 따라오셔야 돼요. 저 따라오세요. 자, if error를 언제 써지죠? 보여드릴게요. 자, FE. 자, 공백 문자 6개 다 지웁니다. 음상, 은상, 동상, 은상, 동상까지만 남기고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엔터 칩니다. 10가지인데 왜 4가지만 작성하고 안 하냐고요. 자, 엔터 칩니다. 그냥. 그리고 자동 치우기 사용합니다. 더블 클릭 빠르게 되죠. 자, 이게 왜 샵 밸류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가 왜 나타난 거냐면, 자, 1, 2, 3, 4에 대응되는 값은 있잖아요. 근데 5, 6, 7, 8, 9, 10에 대응되는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뜬 겁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전체를 쭉 보고 있으면 뭔가 규칙성이 보이세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규칙성 같은 거 보이세요? 샵 밸류라고 나타나는 이 자리에 무슨 값 표시해야 됩니까? 공백 문자 표시해야 될 자리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이제? 아, 결과값이 오류인 자리에 특정 값을 표시할 거라면서요. 무슨 함수? if error. 여기서 이제 진정한 엑셀 함수 실력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면 맞습니다. 자, 이 식의 결과값이 오류라면 특정 문자 값을 표시하겠다. 공백 문자 값을 표시하겠다. 가로 닫고 if error에 가로 닫고 엔터. 이게 정답입니다. 이 문제. 이 문제.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이 문제가 왜 저는 이걸 그 5손가락 안에 뽑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처음에 뭘 배우실 때는 항상 정상적인 절차에 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if error라는 함수를 써먹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뭡니까? 오류를 만든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항상 정상적인 절차만 배우는데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오류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고요. 쉬운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결과를 보면 별거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 if error가 더 쓰는 단계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 자, 이걸 언제 쓰냐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추저함수를 쓰면 10명이니까 이런 거죠. 대참가자가 몇 명쯤 된다고요? 100만 명. 공백 표시를 몇 번 할 겁니까? 999, 1000만 명이면 100만 개니까 99만 9,997번 해, 6번 해야죠. 공백 표시를.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걸로 끝이잖아요. 그냥. 몇 명이 뭐 1000만 명이 오든 1억 명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려운 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길이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기본만 배워가지고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근데 어려운 단계에도 고급스러운 함수라고 이렇게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함수를 배우면 이 수식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딱 식의 길이를 보더라도 실력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 우리 시험은 뭐 어떻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if 에라 이제 배웠으니까 if 에라에 대한 이제 오늘 또 인지를 하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5분 드리겠습니다. 2번 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갈게요. 자, 2번 하세요. 문제 2번 읽어보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자, if 에라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앞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다들 하고 오셨는데.
어느 정도 하셨나 보군요. 자, 지원 학과를 표시하려면 여기에 학과명을 들고 와서 지원 학과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학과 코드라는 SNM을 알아야 됩니다. 이 SNM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에 원서 번호의 첫 글자라는 표현을 문제에서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일단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아니면 함수에 익숙해졌다고 가정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뽑아서 원서 번호의 앞글자를 뽑아서 들고 기준표에 갑니다. 비교 방향이 오른쪽 수평 방향이고 그에 대응되는 학과명을 가져올 겁니다.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H6이다 라고 판단 내리시고 그럼 H6을 작성하시면 되죠. H 찾는가? 원서 번호의 첫 번째 글자를 들고서 테이블 랩이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지원 학과를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기준표를 절대 참조. F4가 번키 가지고 조정. 콤마 로우 인덱스 넘버 행번호 죄송합니다.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학과명 행이 필요하다. 학과명 행은 두 번째 행이다. 콤마 네 번째 인수 비교시 일치 의무 뭘 비교하고 있죠? SNM을 비교하고 있죠. 문자 비교죠. 그러면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된다. 홀스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여기 다 찾아가지고 하니까 다 찾을 수 있죠.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A를 들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샵 NA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샵 NA는 자 일단 H두곱이나 V두곱이나 인덱스와 같은 함수들은 다 기준표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있어야만 풀이가 가능한 결과값을 도출해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 녀석은 무조건 V두곱, H두곱, 인덱스 같은 함수는 무조건 기준표에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갔다가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A를 들고 가서 비교해서 대응되는 값이 없죠. 어쨌든 돌아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허탕치고 가야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 즉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두면 보기 싫다고 했죠. 네? 그래서 방금 작성한 이 식이 오류라면 정상적이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고요. 오류일 때 코드 오류라는 문자 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까 H그룹, V그룹에 이제 if 에러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시험은 이렇게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함수는 오류 메시지일 때만 작동을 한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3번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봐왔던 조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같이 할 겁니다. 실습할 내용은 따로 또 드릴게요.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표 3에서 판매 총액이 많은 5개 제품은 재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if large 함수. 자,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조건이라 그러면 딱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뭐뭐와 같다, 뭐 이런 표현들, 뭐뭐와 뭐 같지 않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되게 눈에 잘 들어오죠. 지금 이 문제에서 조건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제품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알고 있는 특징적인 어떤 특정화되어져 있는 그런 조건이 일반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이것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자, 거기 라지라는 함수의 LU가 뭐죠? 몇 번째 큰 값이죠. 그러면 요거 그거 유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체 판매 총액의 다섯 번째 큰 값 이상이라는 겁니다. 큰 값 이상.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커가 나갔다. 빠져있지. 커가 나갔다. 요렇게 해석하면 요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걸 이제 매칭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저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출문제 푸시면서 실력을 조금씩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딱 눈에 보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엑셀 처음 배워가지고는. 그러니까 뭐 기출문제 푸시면서 실력 쌓아가시고 그거 항상 뭐 어려운 문제를 잘 푸시면 좀 문제 시험 점수를 좀 쉽게 치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거 하나 못 풀면 내가 또 다른 데서 또 열심히 또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모든 문제를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 100점 중에 합격 점수가 몇 점? 7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빠듯하게 만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자격증 만점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 죄송한데 표현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에? 시험에 가셔서 한두 개 틀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가세요. 이건 누구하고 등수를 매기는 게임이 아니고요. 어느 기준에 넘기만 하면 다 합격입니다. 에? 그러니까 만점 받으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이제. 일단, 판매 총액을 가져와야 됩니다, 일단은. 일단, 상대 참조. 각 제품의 판매 총액 값들을 가져올 겁니다. 자, 가져오죠. 자, 가져와서 물어봐야죠. 어떻게 물어볼 겁니까? 너 판매 총액 값이 다섯 번째 전체 판매 총액의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냐고 물어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섯 번째 큰 값이 얼마냐면 찾아보니 713만 7,500이라는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여기도. 그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하셨죠? 그러면 이 내용을 식으로 옮겨봅시다.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자, 가져온 값 이 식에다가 물어보시면 되죠. 어떻게? 여러분들 713만 7,500이라는 값을 암산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큰 값이 뭔지. 100만 개나 되는 데이터에서. 못하죠. 그러면 누가 대신해 줘야 됩니까? 함수가 대신해 줘야죠. 우리가 그러려고 함수를 배운 거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라지라는 다섯 번째 큰 값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적는 거죠. 이 값 이상이니까 크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판매 총액 전체의 자료에. 자,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물어보는 값은 다 똑같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이게 이제 보통 기준값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같잖아요. 같다라는 건 식으로 옮겼을 때 범위가 똑같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자동 치우기를 쓴다는 가정하에서 저 범위는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절대 참조. F4번 기울이면서. 콤마 몇 번째 K 다섯 번째 값. 그러면 자 가로 닫고 자 상상해 보세요. 엔터를 딱 칠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그러면 저 라지가 뭘로 바뀔 거라고요? 713만 7,500으로 바뀔 거라고요. 그 다음에 C3에서 C17에서 값을 가져오겠죠. 800 얼마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죠. 암산하셨던 이 순서대로. 됐습니까? 엔터. 그러면 맞다 틀리다고 대답해 주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개가 한 다섯 개 정도가 yes라고 대답하고 나머지는 false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true일 때 재생산, false일 때 생산 중단. 즉 문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판매총액 다섯 개의 제품 안에 들어가면 재생산, 그 외에 나머지는 생산 중단이라는 이게 문제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true고 이게 조건이니까 true, fals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무슨 함수? if 함수. 엄마 재생산. 지금 하는 것들은
오늘 어쨌든 하는 것들은 다 어렵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기출문제 많이 풀라고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출문제 많이 풀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뭐 여러분 마음이 무리하는 상태에서 푸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한 종류별로 하나씩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한 네다섯 개 최소 한 3년 지금 한 기출문제 한 대여섯 개 정도는 풀이를 하고 시험장에 갔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미천이 두둑하다는 가정 하에서 혼자서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셨는지를 오른쪽에 표 4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5분 드릴게요. 시간이 걸려도 내가 머릿속에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확인은 하고 가야죠. 4번입니다. 4번. 어, 구조적으로 좀 어렵고요. 내용도 어렵고. 짠.
어려우세요? 하셨나요? 자, 일단 내용은 뭐죠? 자, 총점의 가장 높은 점수가 암산해서 한번 찾아보면 188이군요. 자, 그럼 맥락은 이렇습니다. 각 개인의 점수가 188점이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에? 188 이꼴, 188 이꼴, 188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걸 식으로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자, 이꼴. 개인의 총점값을 가져와서 상대 참조. 이 값이 최대값이냐. 그러면 최대값을 암산할 수 있어요. 아, 지금은 할 수 있는데 100만 개쯤 되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에서 또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max. 자, 가로 열고 총점 범위. 자, 이 주소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그러면? 네? 여기도 188이라고 물어봐 줘야 되고 여기도 188이라고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된다면 이 범위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네? 절대 참조. 다들 뭐 하고 계세요? 네? 열심히 안 보시고 내용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그러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값이 없다면 뭐 딱 하나만 yes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최고 점수가 표시하니까 if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if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최고 점수. 자,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최고 점수라고 표시해 최고 점수, 최저 점수, 공백 문자 표시 세 가지잖아요. 그럼 만족하지 않는 자리에 어떤 함수를 쓴다고요? 두 가지 값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if 함수를 쓴다. 그리고 다시 총점값, 개인의 총점값을 가져와서 물어보죠. 최소값이냐고. 최소값 139 정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암산할 수 없으니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한다. 최소값 계산함수 및 가로 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숫자를 적는 대신에 뭐 함수를 적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인덱스 매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여기 필요한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최소값이 139였다면 첫 번째도 139입니까? 여기도 139입니까? 여기도 139입니까? 물어봐 줘야 되니까 이 범위는 항상 일정하게 똑같아야 된다. 절대 참조. 그리고 콤마 만족한다면 최저 점수. 자, 세 가지 경우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공백 문자 그 외에 나머지. if 함수 두 번 썼네요. 가로 두 번 닫아주시고. 네. 그러면 뭐 일단 동일한 값이 없다면 하나는 최저 점수, 하나는 최고 점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비교 연산자 같은 걸 쓰실 때 비교하는 값이 여기도 숫자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셀 주소가 올 수도 있고요. 여기도 셀 주소가 올 수도 있고요. 함수가 올 수도 있고요. 여기도 함수가 올 수도 있고 사이에 따라 그냥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값을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애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방법은 그냥 원리 하는 거고요.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A1에 가지고 10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어도 안 돼요. 다 같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 그럼 이쪽에다 썰을 적고 1, 2, 3,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여기 A1에 가니까 12.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좌우로 바꿔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꼴 10 이꼴 10이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뭐가 옵니다. 그럼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형태만 와주면 그냥 식을 만들 수만 있으면 다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보통 연산자 외 앞쪽에 있는 건데 비교값 제가 입함수한테 했거든요. 비교값이라고 여기는 기준값이라고. 그래서 비교값이 어떤 형태가 오든
기준값이랑 등록적으로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값에 대해서 차 도출에 내면 되는 거죠. 그게 함수가 되든 암산이 되든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기본이 원리고, 아까 변수 상수 이야기를 잠깐 여기다가 집어드렸을 뭐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이런 식을 분명히 수학 시간에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 본 적 없어요? 있죠? 네,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이런 거 본 적 없냐고? 있잖아요. 그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상수라고 하고, 이건 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 녀석은 y는 x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건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이건 중속변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함수 시간에. 이건 항상 일정하게 값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1일 때 여기는 뭐 3이 되는 거고 2가 될 때 2, 4, 5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그때마다 값이 틀리는 거잖아요. 이런 건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이건 그냥 진짜 크게 뭐 적어두고요. 그냥 변수 상상 영어만 잘 기억하시고 일단 우리는 조건을 적을 때 어떻게 적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함수의 원리 이게 중첩의 원리라고. 철시가 수십 철시가 쓰는 거거든. 이것만 이해하고 보시면 함수 공부 앞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수업은 아마 자격증 따시고 나면 다른 기능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수식은 아마 안 잊어버릴 겁니다. 그럼 성공한 겁니다. 자, 논리 1로 갈게요. 시트명 논리 1로 갈 거고요. 교재 117페이지입니다. 4번. 117페이지 4번도 해보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거기 미디언이라는 함수가 있건데 미디언이라는 함수 기억나세요? 제 화면 봅니다. 잠깐만요. 함수명 머릿속에 잠깐 어떤 올리고요. 왜냐하면 자주 나온 적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주 나오는 함수가 아니거든요. 어디서 보셨냐면 통계. 이거 기억나세요? 위치가 중간인 값이 5개 중에 얼마입니까? 20입니다. 6개 중에는 얼마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서 중간 평균 값인 25를 씁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미디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한번 해보실래요? 형태는 똑같습니다. 앞에서 방금 하셨던 내용. 음, 음.
자, 앞에 봅니다. 자, 조건이 판매량이 150. 이런 조건은 이제 쉽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다음 총 판매 요 값이 전체 판매액의 중앙값. 이 중앙값을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그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무슨 함수? 미디언.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조건이 이제 두 개입니다. 두 개면 이제 엔드 함수 하나, 엔드나 오 함수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조건에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되니까 뭐뭐 이거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엔드 조건이죠. 자, 그러면 자동치기 아래쪽으로 한번 함수 명은 뭐 설명드릴 거 없잖아요. 자, 이건 판매량이 150, 상대 참조 150. 이 조건 한 개와 판매 총액 값을 가져와서 물어봐 줘야죠. 이번에 기준을 얼마나 잡을 겁니까? 네? 중앙값보다 크냐고 물어봐 줘야 되겠죠. 그러면 중앙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미디어. 방금 맥스 미는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리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 설정. 그러면 또 중앙값은 요 범위 내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여기도 물어볼 때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뭐 150만이었다면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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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만 똑같이 물어봐 주려면 이 범위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함에 따라 이 범위가 변하면 안 되겠죠. 항상 일정하게 위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둘 사이 관계는 방금 엔드 조건이라고 해석하셨죠. 엔드 조건은 무슨 함수 처리한다고요? 엔드 함수로 처리한다. 절차잖아요. 미천이 있어야 절차를 밟아가지고 엔드 바로 열고 바로 그러고 나면 이 엔드 조건을 만족한 엔드 함수에 대해서 결과가 true, false 나오겠죠. true일 때 효자 상품 이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한다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나 문자 표시하라. 이게 문제의 내용이었죠. 이 상황이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 함수.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효자 상품. 아, 잠깐만요. 몇 개 남아있긴 한데 그 중에 잠깐만요.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시트면 통계 2로 갈 거고요. 교재 94페이지. 잠깐만요. 그 문제 읽지 마세요. 94페이지 4번 문제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어, 등수부터 한번 구해보실래요? 여기 빈 셀에 등수부터 한번 구해보실래요? 등수 순위 한번 구해보실래요? 그것만 일단 하세요. 그것만. 3분 드릴게요. 3분.
자, 등수가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등수가 제대로 그리셨나요, 그런데? 자, 그다음 혹시 등수 구할 때 무슨 자료를 썼죠, 여러분들? 당연히 나이에 대한 등수 매기진 않았겠죠. 이걸 가지고 있겠죠. 이거 데이터 종류 뭡니까? 네? 아,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데이터의 종류가 뭐냐고 지금 제가 조미 설정해 놓은 얘기. 데이터의 종류 그것도 파악 안 하고 문제 푸셨어요? 그럼 등수 어떻게 매겼는데요? 데이터의 종류 뭐죠, 저거? 시간 데이터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보고 시간 데이터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외관상 볼 때는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문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원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크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문자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민감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 수식이 몇 줄 보시라고. 시간 데이터 맞죠? 근본적인 시간 데이터 적었는데, 저렇게 나온 시간 데이터가 화면상에 나타난 꼴이 바뀌었네요. 무슨 기능? 표시 형식 기능. 셀스시 대화 상자에 들어가면 기능 중. 자, 컨트롤 1. 제가 HMS 코드 쓴다고 했죠. 그러면 H, 시간, 분, 이렇게 정해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표시 형식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 시간 데이터죠. 그럼 시간 데이터 등수 매길 때 시간이 짧아야 1등입니까? 길어야 1등입니까? 짧아야 1등이죠. 그러니까 0이라고 쓰면 안 되죠. 오른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줘야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그 내용 이해하셨고, 그 다음 문제 읽어보세요. 94페이지에 4번 문제 읽어보세요. 제가 분명 문제 읽지 말라 그랬습니다. 문제 읽어보세요. 이제 문제 읽어보세요. 자, 몇 등까지 입상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 내용 읽어보면 몇 등까지 입상이죠? 3등까지 입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문제 풀이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닙니다. 아닌데. 개인의 데이터 상대 참조, 전체 데이터 절대 참조, 정렬 방식은 뭐라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아닙니다. 시험에 열에 9번 다 내린 차순이긴 한데 간혹 이렇게 오른 차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상기하라고 제가 이거 강조하는 거고요. 1. 시간이 짧아야만 1등입니다. 왜? 기록 경기니까. 됐죠? 자, 가로 닫고 그러면 아마 비교해보면 아마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1등이니까 제일 짧아야 시간이 짧겠구나. 그럼 파악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틀려서 수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등수가 몇 등? 3등. 이하, 3등. 이것도 비슷한 거 있죠, 앞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가느냐, 3등 이하이냐 물어봐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입상. 그렇지 않으면 입상. 자,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비슷한 내용. 이 문제를 그냥 함수 명에 상관없이 문제 풀이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이를 하라고요, 지금? 문제 읽어보셨잖아요. 무슨 함수 쓰라고요? 갑자기 등수 관련해서 스몰 함수가 나왔네요. 자,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라지나 스몰은 등수와 관련이 있습니다는 말을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자, 이거 이렇습니다. 자, 가져옵니다. 어떻게 해서 가냐고요? 가져온다고. 1시간 8분에 자,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 줘야 되죠? 3등 안에 들어가려면. 세 번째 작은 값보다 적은지 물어봐 줘야 되겠죠. 응? 이건 등수 개념이 아닙니다. 방금 앞에서 이렇게 한 건 등수 개념으로 접근한 거고요. 지금은 등수가 아니라고요. 자, 내가 가져온 값은 시간 값이잖아요, 지금. 근데 기준을 어떻게 물어봐 줘야 되냐고요. 전체 자료에 세 번째 작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적어야만 등수 안에 1, 2, 3등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그걸 우리가 암산해서 찾을 수 있냐고요. 100만 개나 되는 시간 데이터에서. 찾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째 작은 값이라고 하는 의미의 함수가 도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 값을 찾기 위해서.
아마 암산에 찾아보시면 1시간 15분이 세 번째 작은 값일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죠.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그래서 문제에도 스몰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고, 오른쪽에 스몰. 앞에 했던 내용과 똑같은 또 유형입니다. 유형은 함수명만 틀려졌을 뿐입니다. 저 밑에서 위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때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1시간 15분이라는 건 어느 누구한테 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범위가 변하면 안 되겠죠. 콤마 몇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자, 비교해보세요. 이제 1시간 15분 안에 들어갑니까? 오케이. 1시간 15분 안 들어가네요. 안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yes라고 대답, true라고 대답하는 녀석은 죄송합니다. 이하입니까? 죄송합니다. 이하입니다. 정신 맛있다.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시간 15분보다 적습니까? 시간값이.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15분보다 적습니까? 1시간 15분보다 적습니까? 1시간 15분보다 적습니까? 1시간 15분보다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주면 되겠죠. 그러면 yes라고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나왔죠. yes라는 값은 3개쯤 나오겠죠. 그게 등수로 따지면 몇 등이라고?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값들이라고. 데이터라고. 시간 데이터라고. 그러면 true일 때 입상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입상하면 결과는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명이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이건 지금 오른 차순 방식일 때 스몰을 쓴 거잖아요. 그럼 내린 차순 방식에 이제 우리가 점수 같은 거 나오면 이제 무슨 함수가 나오겠습니까? 라지라는 함수가 나오겠죠. 등수 매기는 방식이 틀리시니까 이용하는 함수 끝에 또 틀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의 그러니까 그런 걸 애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워서 될 일이 있고 애워서 되는 애우는 건 어떻게 애우는 거고요? 그냥 반복해야 될 일들을 그냥 애우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애우는 게 아니다고. 그런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좀 나왔으면 좋겠고 반복하셔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풀어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그냥 문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그냥 종류별로 한 번씩만 더 풀어보시면 되지 않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격증 시험 준비는 왜 만점 받을 필요가 없는 입장이니까 정말 어렵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굳이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학교에서 학문을 공부하듯이 사생결단을 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자격증 시험은 하나 버리고 가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준비는 철저히 하시되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마음은 씀씀이는 하나 좀 틀려도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래서 요거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린 건 시험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랭크 함수로 랭크.eq라는 함수로 나오면 문제는 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그나마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의 등수 개념은 데이터를 직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등수 개념 접근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등수로 처리하는데 좀 쉽지가 않은 내용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지금 이후에 지금 몇 가지 하신 것들 다 오른쪽에 기준값으로서 뭐가 왔죠? 함수가 다 온 케이스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함수명만 그 자리에 틀리셨을 뿐이지. 예, 한 서너 개 남은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시험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마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교재에 한 95가지, 6가지 정도는 다 담겨져 있고요. 나머지 서너 개 정도는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나머지 96개, 97개가 경우의 수가 나머지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은 경우를 다 커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고 우리 교재에 일단 담겨져 있는 거는 100개 중에 한 95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합격하고 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말들 잘 보내시고